여러분, 인생의 70고개를 넘어서면서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젊은 날엔 보이지 않던 진실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무언가가 목끝을 간지리고 문득문득 눈시울이 붉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들입니다. 나이가 들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가슴 한편이 저릿저릿해지는 10가지 순간들을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눈물이 핑 돌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이야말로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여전히 사랑할 줄 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이니까요. 첫 번째 순간은 먼저 찾아오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 순간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생일 모임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 결혼식장에서 손뼉 치며 축하하던 그 시절, 회식 자리에서 어깨동무하며 부르던 노래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언젠가는 추억이 되고 그 목소리가 메아리로만 남게 될 줄은. 어느 날부터인가 부고 소식이 생일 초대장보다 더 자주 찾아옵니다. 한평생을 함께 웃고 울었던 동창이, 직장에서 고락을 같이 했던 동료가, 이웃집에서 정다운 인사를 나누던 할머니가 조용히 세상을 등집니다. 그들이 앉던 자리는 이제 빈 공간이 되고 그 빈 공간이 우리에게 무언의 말을 걸어옵니다. 너도 곧 여기 올 텐데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거니? 75세 김영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 넘게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정자에서 바둑을 두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아프고 힘들어도 꼬박꼬박 만나 바둑알을 놓으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던 소중한 벗이었죠. 그런데 어느 겨울날 그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어르신은 몇 달 동안 정자 앞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혼자 바둑을 둘 수도 없고 마주 앉을 사람이 없는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영호 형과 바둑 두던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어르신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토록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된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이별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안아주는 것이라는 진실을요. 두 번째로 찾아오는 것은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뻣뻣합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평소 즐겨 걷던 길을 절반도 가지 못해 벤치에 앉아 쉬어야 합니다. 아,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이 깨달음은 때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쇠약이 아닙니다. 몸의 변화는 인생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보라는 부드러운 권유이자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라는 따뜻한 경고입니다. 72세 윤정희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졌어요. 의사가 제안했습니다. 물속에서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니 수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나이에 수영을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수영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3개월 후 윤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웠다는 성취감이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70이 넘어서 수영을 배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픔도 선물이었네요. 우리 몸이 변화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3번째 순간은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순간입니다. 한때는 작은 손을 잡고 길을 건너주던 우리가 이제는 그 자란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갑니다. 한때는 아이의 열을 재며 밤새 걱정하던 우리가 이제는 자식이 우리의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며 약을 챙겨줍니다. 70세 최기호 어르신은 당뇨 합병증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워졌습니다. 딸이 회사를 조기 퇴직하고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최 어르신은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때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제가 어렸을 때 아프면 밤새 간호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제 제가 아빠께 그 사랑을 돌려드릴 차례예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제 행복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최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식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다는 자부심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강물과 같아서 때로는 위에서 아래로, 때로는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만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4번째 순간은 손주와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젊음을 얻는 순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기는 작은 몸체는 마법과 같습니다. 그 작은 손이 주름진 우리 손을 잡는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74세 이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깊은 우울감에 빠져 계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손주가 조금씩 자라면서 할머니를 알아보고 웃어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18개월 된 손주가 처음으로 할매하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이순자 할머니는 펑펑 울었어요. 이 작은 아이가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는구나. 이보다 더 소중한 역할이 어디 있겠어? 손주는 단순히 자식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젊음을 느끼게 해주는 생명의 선물이고 삶의 마지막 장에 찾아온 기적입니다. 5번째 순간은 사진 속의 젊은 나와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어느 날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낡은 앨범. 빛바랜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내 모습이 나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였나? 78세 김학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30대의 김 선생님은 칠판 앞에서 열정적으로 수업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았구나. 그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구나. 여전히 내 안에 있구나.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지역 도서관에서 청소년 멘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선생님의 열정이 78세 할아버지를 통해 다시 빛을 발하고 있었거든요. 사진 속의 젊은 내 모습은 과거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입니다. 6번째 순간은 사소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으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젊을 때는 큰 성공, 큰 성취, 큰 변화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달라집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한 줄기가 하루를 환하게 만듭니다. 이웃이 안녕하세요 하고 건네는 인사 한마디가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76세 박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작은 화분들에 물을 줍니다. 애들아, 오늘도 안녕? 하며 꽃잎을 만지고 새싹을 살펴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어느 날 아침, 나팔꽃이 처음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보라색 꽃잎이 나팔 모양으로 활짝 핀 모습을 보는 순간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걸 혼자만 보고 있으면 되나?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진짜 행복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7번째 순간은 한밤중에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순간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잠은 달아나고 대신 생각이 깊어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우리는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잘 살아왔을까? 내가 이 세상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 81세 이정남 할아버지는 평생 선원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게 후회가 되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희 어렸을 때 집을 너무 자주 비워서 미안하다.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빠가 폭풍 우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바다로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족을 책임지는 남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우리에게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한밤중의 성찰은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수용으로 이끕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8번째 순간은 사소한 인연이 더 깊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젊을 때는 큰 인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짜 따뜻함은 오히려 아주 작은 인연에서
올 때가 많다는 것을요. 시장에서 덤으로 건네주는 파 한 줌,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젊은이의 미소, 동네에서 마주치는 아이의 인사, 73세 조말자 할머니가 자주 가는 야채 가게 아주머니는 항상 덤을 많이 주십니다. 할머니, 이것도 가져가세요. 혼자 드시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영양은 챙기셔야지요. 어느 날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시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직접 할머니 집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죽에 넣을 채소들을 들고서 말이죠. 할머니, 어디 아프신가 해서 왔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조 할머니는 펑펑 울었습니다. 가족도 아닌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걱정해 준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사소한 인연이 깊게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이런 작은 온기들이라는 것을요. 해시태그 9번째 순간 마이너스 숫자를 넘어서는 용기. 9번째 순간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뭘 배워? 주변 사람들은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77세 김출래 할머니는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았습니다. 한글도 겨우 읽을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손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일기 쓰는 법 배웠어요. 할머니도 일기 써보세요. 할머니는 글씨를 잘 몰라서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가 쓴 글씨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손주의 그 말에 용기를 얻은 할머니는 75세에 동네 경로당 한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40년 넘게 호미와 낫만 잡아온 손이 연필을 잡으니 온통 어색했죠. 6개월 후 할머니는 처음으로 손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손주야, 할머니가 이제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낸다. 할머니는 너 때문에 새로운 걸 배우게 되었어. 고맙다. 1년 후 할머니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쓴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77살 생일. 77살에 글을 배우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구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나이를 거스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해시태그 10번째 순간 마이너스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마지막 말. 10번째이자 마지막 순간은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을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는 짧지만 인생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82세 김순덕 할머니는
췌장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을 하나씩 불러서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 때문에 엄마는 행복했다. 정말 고맙다. 딸아, 엄마가 아플 때마다 달려와서 간병해주고 마음 써줘서 고마웠어. 마지막으로 모든 자식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 인생은 정말 행복했다. 너희를 낳고 키운 것이 엄마 인생 최고의 자랑이야. 사랑한다. 그 말을 들은 자식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평생 들고 싶었던 말, 하지만 차마 해달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 말들을 드디어 들을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은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복잡한 설명이나 긴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간단한 세 마디라는 것을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마이너스. 여러분, 지금까지 70세 이후에 찾아오는 10가지 순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겉으로는 슬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깊고 아름다운 감동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말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도 여전히 감동이 있고 여전히 배움이 있으며 여전히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사랑할 이유가 넘쳐납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마지막 페이지들이 가장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장면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